자,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60쪽이죠. 네, 60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컴퓨터 발전 과정 중에서 우리 항상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폰 노이만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이닝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프라이닝에 더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억번을 보면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에서는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 방식이 되죠. 그래서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의 기술력으로서는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5단계의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는 CPU에서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에서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파이프라이닝 여러분이 생각이 나세요? 자, 요약집 보면 111쪽을 한번 봐보세요. 네, 짚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파이프라이닝이 나왔냐면 병렬 컴퓨터 구조에서 나온 부분이죠.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이닝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5단계다 그러면 이렇게 5개로 구분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명령어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이제 파이프라이닝 기법이고, 이게 명령어가 5개가 있었을 때 하고 파이프라이닝을 구현을 할 때, 또 파이프라이닝 구현하지 않을 때 그 공식이 있죠. 그 공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하단에 보면 파이프라인 해저드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이닝을 이제 모든 명령어에 다 구축을 하면 좋을 텐데 구축을 하기 위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해저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해하는 요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구조, 데이터, 제어 그 3가지를 보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를 해결하는 방법. 구조가 문제가 되면 명령어 설계를 해결하면 되고 데이터가 문제가 되면 조금 기다렸다 진행을 하면 되고 지연, 제어죠. 분기, 고투 문장이 있다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으면 얘도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파이프라이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CPU 하지 않았을 때보다 5배 더 빠르다라고 그랬는데 파이프라이닝은 최대 4배 정도, 약 4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틀린 거고요. 네, 디귿번에 보면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는 CPU 각 파이프라인 단계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자원을 사용을 해야지 이 파이프라인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가 명령어가 되고 또 명령어가 되는데 여기가 이 명령어를 수행할 때의 자원과 이 명령어가 수행할 때의 자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원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에서는 파이프라인 해저드로 인해서 일부 명령어 실행이 잠시 지연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해저드란 뭐냐면 방해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군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자, 2번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내장 방식이다라는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스토어, 저장되어 있다.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다. 자, 그죠? 그럼 프로그램 내장 방식 하면 여러분이 누가 생각나세요? 그죠? 폰 노이만이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제 최초로 만든 것은 뭐죠? 에드 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 완성은 못했습니다. 그 완성한 것은 에드 박이라는 컴퓨터로 이제 완성을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한번 역사 쪽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56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럼 이제 56쪽에 보면 컴퓨터 역사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 쪽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최초의 컴퓨터 애니아, 다음에 에드 사가고 에드 박이 나오고 있죠. 네,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이렇게요.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데 폰 노이만 되기 전의 컴퓨터들, 특히나 애니악 같은 것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 그거죠.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자, 문제 2번에 보면 폰 노이만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랬어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 장치에 저장을 한다. 맞죠? 서브루틴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빈도에 제한이 없다. 유니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다. 그죠? 자,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죠? 에드 삭이죠. 에드 삭. 네. 유니박은 여러분이 뭐예요? 최초의 상업용이다. 그죠? 민간용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유니박으로 오면서 이제 민간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메가 플롭스다, M 플롭스다라고 보여주죠. 자, 플롭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부동소수점 연산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얼마나 빠르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동소수점 게 실수죠. 좀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플롭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거기에 M을 붙였으니까 M은 메가를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킬로 메가 하듯이 메가면 어때요? 100만입니다. 100만. 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CPU 성능을 평가를 이제 CPU가 빠르다라는 걸 또 뭘로도 판단을 합니까? 헬츠가 있죠. 네, 헬츠는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느냐 이런 거죠. 네, 이 클럭 펄스가 일어났을 때 명령어를 처리를 하니까 일단은 클럭 펄스가 많이 일어나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는 헬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CPU 성능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어때요? 좋은 CPU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2쪽입니다. 네. 자, 62쪽에 1번에 보면 이제 펌웨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웨어가 붙었다라는 거죠. 네. 펌웨어는 여러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컴퓨터 구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두 개로 구분하면, 아니 컴퓨터를 두 개로 구분해주면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드웨어하고 네,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딱딱한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게 계속 나오니까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되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죠. CPU와 주격 장치와
예, 주변 장치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하면 이제 기계니까 우리가 뜯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맨날 컴퓨터 켤 때마다 동일한 동작이 나와야 되는 것들, 좀 변경이 거의 없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적으로 좀 고정을 시켜보자. 그게 이제 펌웨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약집 59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펌웨어가 나와 있죠. 펌웨어.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우리는 펌웨어라고 그런다. 펌웨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요? 그죠? 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롬이라고 하면 여기 메모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의 종류가 롬이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은 이제 플래시 휘발성 메모리여가지고 컴퓨터를 끄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고, 롬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꺼도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안 없어지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된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펌웨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변경이 거의 필요 없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롬에 저장해 놓고 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볼게요.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되어 하드웨어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램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롬에 저장이 된다 그죠. 램에 저장이 해놓으면 컴퓨터를 끄면은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 소점 연산, 채널 제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2번도 보면은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펌웨어죠. 네, 컴퓨터에 롬에 기록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펌웨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일단은 2번은 펌웨어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프리웨어다라고 나와 있죠. 네. 프리웨어는 어떠세요? 네.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리웨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쉐어웨어다 하고 나와 있죠. 쉐어웨어. 네,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이후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죠. 그래서 15일 버전, 30일 버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다 레지스터들이죠. 네. 그래서 레지스터 종류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은 MAR이 되는 것이고 2번은 인덱스 레지스터고 3번은 이제 우리가 약자로 ACC라고 그래서 누산기다라고 하고 4번에 스테투스 레지스터는 상태 레지스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MAR이라는 것은 A가 주소라는 뜻이죠. 네. M은 뭐냐면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있다. 100번지에 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100번지로 가라. 그 100을 가리키는 것은 MAR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은
BR이 되는 거죠. MBR에 저장을 해라. 이런 레지스터의 종류가 됩니다. 자, 이번에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고요. 어떤 목차를 지정하는 레지스터가 되고 3번의 ACC 누산기는 뭐 할 때 사용이 돼요? 그죠? 연산의 결과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의 스테투스 앨스는 상태 레지스터예요. 어떤 상태냐? 연산을 하다 보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또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올림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인터럽트가 발생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딱 제어 장치다라고 특히 말하게 이 중에서 제어에 관련된 걸 굳이 고른다면 4번이 되겠죠. 스테투스 레지스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문제 4번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지금 현재 보조기억 장치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하드디스크가 되죠. 네. 그래서 현재는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약점이 뭐냐면 충격에 약하죠. 네. 그 다음에 크기가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물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에 약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보완을 해서 요즘에 나오는 게 SSD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SSD는 이제 충격에 이거보다는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속도도 빠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18쪽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218쪽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쭉 뒤에 가시면 SSD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중간쯤에 보시면 돼서 218쪽 중간쯤에 자,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보조 저장 장치 중에 하나가 되고요. 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졌고 가장 좋은 점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이제 컴퓨터들은 SSD가 장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는 SSD하고 하드디스크가 같이 있어가지고 부팅에 관련된 건 이제 SSD에다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을 때 부팅이 느리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SSD가 장착이 되면서 부팅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금 SSD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크기도 더 작아지고요. 자, 1번에 보면 DVD가 보이죠? DVD. 그 다음에 2번은 하드디스크. 네. 4번은 집디스크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순서를 본다면 아주 옛날에는 이거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죠. 1.43메가. 그 전에는 또 516인가 더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CD롬이 나왔죠. 네, CD롬은 용량이 650메가, 영화 짧은 거 한 장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DVD가 나온 거죠. 네, 4.1기가 정도 단위가 틀려진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칩이 있습니다. CD롬보다 더 빠른 게 이제 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USB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장 하드가 있고 이런 매체들에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5번 가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됐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종류. 네. 자, 보면은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누구나, 거기서 핵심 뭐예요? 누구나, 아무나 사용할 수가 있다. 뭐냐면 프리웨어가 되는 거죠.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보면 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쉐어웨어가 되는 거죠.
네, 쉐어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이제 구입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만 선택해서 나열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체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윈도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형 기종에서 사용하는 유닉스가 있죠. 그래서 유닉스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약하게 만든 게 리눅스가 되죠. 이렇게요.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도스가 있었고요. 또 이제 맥을 쓰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윈도우다, 리눅스다, 유닉스다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고 포토샵이다, 한컴 오피스다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리응과 리을이 있는 2번이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1번이죠. 네. 자, 65쪽입니다. 65쪽에 1번을 보면 자,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르는 컴퓨터 분류를 나눠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에서 분류를 하자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별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 자,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렇게 컴퓨터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리 능력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용이냐 전용이냐 네. 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하이브리드로 구분을 하고 있죠. 네. 처리 능력이 좋은 컴퓨터, 가장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 그래서 쫀짠짠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 여기까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있고 예,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61쪽 가보세요. 요약집 61쪽을 한번 가보세요. 네, 그걸 한번 짚고 갈게요. 네,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눠지죠. 자,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표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디지털은 논리 회로,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다. 그래서 디지털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이고 아날로그는 연속된 것이다.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은 사칙 연산하는 것이고 아날로그는 이제 그래프 형태니까 미분, 적분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날로그다라는 거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용과 범용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서 처리 능력에 따라서 가장 큰 거 슈퍼컴퓨터. 네. 그리고 이제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휴대용 컴퓨터 여러 개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서버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뭐예요? 네, 워크스테이션이 되죠.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거의가 다 데스크탑이 되는 것이고. 네, 거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 얘네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항상 뭔가 두 개를 짬뽕했다. 그럴 때 쓰는 건 더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슈퍼컴퓨터. 네, 그래서 주로 일기예보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슈퍼컴퓨터가 되죠. 자, 마이크로 컴퓨터는 2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이제 처리 능력에 따른 이제 분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 분류인데 휴대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를 할 경우 스마트폰이 포함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종류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 자, 1번에 보면 팝톱이다 그랬습니다. 팝. 네. 네. 팝톱이다. 자, 팝은 뭐냐면 손바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다. 팝톱. 1번의 팝톱은요. 네. 그 다음에 다 뒤에 탑이 붙었죠? 2번에 랩톱입니다. 랩톱. 얘는 랩이 뭐예요? 무릎이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노트북이다. 노트만한 크기다. 그렇죠. 노트북. 초등학생들이 쓰는 노트북의 크기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 데스크탑이다. 데스크. 책상이라는 뜻이죠. 데스크탑.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어디다 놓고 써요? 손바닥에다 놓고 쓰죠. 네. 주로.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어떤 자식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서서 이제 스마트폰을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손바닥 일어서가지고 서서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머님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야 하고 한 대 쳤더니 스마트폰이 바로 떨어져서 네, 당일날 액정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한 거죠. 왜 스마트폰을 꽉 잡고 써야지 손바닥에 올려놓고만 쓰냐. 액정 깨지면 꽤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올바르게 이제 묶인 것은 처리 속도의 단위입니다. 네. 보면은 자, 1번에 보면 이제 MIPS가 보이죠. 그래서 1초에 I가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per second입니다. 초, 항상 S는 초라는 뜻이죠. 초당 명령어. M은 항상 뭐예요? 100만이죠. 그래서 1초에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라는 이제 처리 속도, 컴퓨터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롭스는 아까 나왔죠. 네, 부동소점 연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이제 이거 두 가지로 따지는 것이고요. 네, BPS다라고 보여주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초당 사용되는 비트 수. 1초에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하느냐라는 통신 속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플롭스, MIPS,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어요? 헬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성능을 판단할 때 세 가지로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초에 명령어를 몇 개 처리하느냐, 부동소점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클럭 펄스가 몇 번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이제 4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단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계속 여러분 해보시면 이제 계속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에요? 비트가 되죠. 비트. 네. 비트가 모여서 뭐를 이루어요? 니브를 이루죠. 네, 그 다음은 뭐예요? 네, 바이트가 되죠.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자, 니블은 4비트를 말을 하는 것이고,
예, 바이트는 8비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워드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필드,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워드는 예, 2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4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8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 필드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필드는 속성이다 그런 말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코드는 무슨 레코드? 레코드는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리적 레코드가 있고 논리적인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로지컬 레코드, 즉 이제 물리적 레코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프로그램상에서 처리하는 단위를 이제 논리적인 레코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줄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적표가 있다. 그러면 이 한 줄, 이거를 이제 우리는 논리 레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 단위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리적인 레코드, 피지컬 레코드.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얘를 이제 블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물리적 레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서 비트, 예, 니블, 바이트. 예, 워드, 이제 필드, 레코드. 그죠? 그다음에 이제 블럭이죠, 블럭. 그다음에 이제 파일이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 유학집 75쪽 한번 보세요. 네. 네. 자, 75쪽에 보면 자료의 단위다 하고 나와 있죠. 네. 거기 순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니블, 2번이 되겠죠. 네, 4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에서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다. 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보여줬고,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해 주면 돼요? 1차로 네, 디카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카에 저장되는 것을 이제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얘는 사진 저장하는 장치, 컴퓨터를 꺼도 그 내용은 어때요? 날아가지 않고 살아있죠. 그래서 휘발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비휘발성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EPROM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고, 비휘발성 메모리다 라는 것이고,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매체는 뭐가 있어요? 자기 디스크가 있죠. 네, 자기 디스크는 트랙이다, 섹터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네,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해설에 보면은 이제 플래시 메모리 칩 내부의 회로 형태에 따라서 낸드가 뭐예요? 낸드 플래시.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낸드형이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낸드형과 노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예. 영어로 썼어야 되는데 한글로 써져 있네요. 그래서 저장의 목적이냐 속도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형은 어떠세요? 노화형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결론은 그것입니다. 네. 노화는 이제 속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랜드형은 저장을 많이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제 구구절절하게 써졌는데 이제 결론이 두 개로만 요약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연산 속도의 단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이제 연산 속도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 속도인데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요약집 62쪽을 한번 보세요. 네. 거기 이제 하단에서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으면 되세요. 네. 그래서 1초를 네. 자, 단위입니다. 1초가 있는데 이제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는 우리가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네. 1000분의 1초.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3씩만 변화를 주면 되죠. 그래서 밀리 다음에 뭐예요?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다음에 이제 나노. 다음에 피코. 그죠? 펜토. 네, 아토. 네, 이 순서 내주면 되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좀 단위가 이제 작아질 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보통 나노 피코까지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단위의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용량의 단위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래서 2의 10승, 2의 20승 이렇게 까마귀 떨어지다 해가지고 순서대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단위가 이제 메가, 기가를 좀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6번 문제로 와가지고 연산의 속도로 가장 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000분의 1초고 얘는 엄청나게 단위가 작아진 거죠. 속도는 숫자가 작은 게 빠른 거니까 이쪽이 더 빠른 거죠. 이쪽으로 올수록.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4번이 되나요? 네, 피코. 자, 논리회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죠. 요약지 63쪽에 보시면. 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짚고 가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불대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간략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불대수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A냐, A의 반야, 0이냐, 1이냐.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은 항상 0이다, 1이다 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서 해주면 되고, 기본 법칙이 있는데, 기본 법칙에서 이제 다른 건 곰곰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될 거고, 자, 배분 법칙에서 네, 조심해주면 되죠. 일반 수학에서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게 배분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라는 거요. 됐죠. 이거 생각해 주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네, 드모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해놨으니까 따라라라는 거죠. 그래서 드모르강의 법칙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의 방 다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다음에 A의 바, and B의 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흡수 법칙이 있습니다. 흡수 법칙을 잘 사용해주면 우리가 간략화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O와 AB, AO와 AC 이런 게 있었을 때 얘를 뭘로 풀어버리면 다 공통인수 A가 있는데 얘를 A1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A로 묶기 위해서 네, 또 바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A로 묶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3개에 대한 오화가 되는 거죠. 오화는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되니까 얘가 이미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풀려서 정답은 A로 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간략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배분법칙 한번 써보면 되고요. 네. 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푼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일일이 어떤 분이 이런 거 있죠. 이거 2개 묶어서 간략화하고 또 2개 묶어서 간략하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공통인수 동일한 게 있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공통인수 A로 묶어서 이제 바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를 딱 보고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아, 이거는 A구나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간략화를 시키시오. 일단은 배분법칙을 잘 써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A로 묶어주면은 이제 조금 빠르게 끝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배분법을 씁니다. 네, 그러면 AC가 되죠. 네, 자, 이렇게 배분법을 쓰면 AA가 되죠. 자, 이렇게 배분법칙 쓰면 BC가 되고, 자, 이렇게 배분법칙 쓰면 자, AB다 라고 씁니다. 여기는 자, 동일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얘가 A가 되는 거죠. AA는 A로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얘 보면 ACA. 그래서 얘를 이제 간략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를 A로 빼가지고 뭔가 간략화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A가 있는 것만 이제 묶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그죠? 얘네들을 다 빼면은 답이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얘가 A다 그거죠. 남아있는 것은 BC가 되군요. 그래서 네, 정답은 A와 BC가 되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간략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변수를 하나씩 없애가야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2개짜리를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 2개 중에서 AC, 그죠? 네. 얘도 암산으로 하면 얘는 그냥 AC만 남겠죠. 왜 AC가 남을까? 자, 한번 해보면 BO와 B의 바 이렇게 남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그거죠. 네. 그러면 자, BO와 B의 바는 자, B가 1이면 얘는 0이고 얘가 0이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5하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얘는 항상 1이다 그거죠. 남는 것은 ACO와 A바, B바, C가 되는군요.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네. 네, C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주면 되죠. C 안에서 풀어줘야 되군요. AO와 A의 바, B의 바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배분법칙 써야죠. 이렇게요. 맞나요? 제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만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C가 있다 치고 네. AO와 A의 바 그죠? 네. and AO와 B의 바 이렇게 풀면 얘가 또 1이 돼서 없어지겠군요. 그럼 남는 것은 C의 AO와 B의 바가 되겠군요. 네, 배분문제 쓰면 CAO와 CB의 바 이렇게 되겠군요. 네,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네, 되네요. 네, 그래서 1번이 되겠군요. 이렇게요. 됐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저희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